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운탕 맛있게 끓이는 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운탕 레시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많이 빠져있을 때가 많아요. 매운탕은 양념장으로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우럭 뼈 국물로, 지금은 우럭이지만 다른 생선의 뼈 국물로 매운탕의 맛을 내는 겁니다. 양념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필요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된장. 된장은 이제 매운탕 국물 거리에 따라 가지고 양이 조절되긴 하겠지만 보통 한 스푼이면 충분하시고요. 된장에서 간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양념장을 조금 풀어 가지고 넣어도 됩니다. 왜 양념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밍인에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찍는 영상이고 매운탕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냥 비주얼적인 측면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는 했어요. 이렇게 야채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근데 제가 딱 말씀드리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뼈 국물을 얼마나 많이 우려내느냐에 따라서 매운탕의 깊이 있는 맛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지리도 마찬가지고 빨간 양념으로 나오는 매운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얼큰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청양고추를 그냥 넣으시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집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챙겨가지고 넣을 수 있게끔 알려드릴게요. 무 있으시면 무 챙겨서 준비해서 넣어주시고요. 없으시면은 회 먹고 남은 무채 있죠? 그 무채 넣고 같이 끓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이 조금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청양고추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밍인에서 받아오시는 이렇게 매운탕 양념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파마늘, 양파 다 들어 있습니다. 원래 이거 하나만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맛은 그대로 납니다. 통우럭으로 끓이실 때는 우럭을 통째로 넣고 국물을 우리시면 되시고,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렛을 떠났죠. 저는 뼈 발라 먹는 게 싫어가지고 중간에 뼈를 한번 걸러낼 겁니다. 그러면 우럭 머리에 있는 잔비닐까지 걸러내서 매운탕이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매운탕이 비리면 어떡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화로에서는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약간 생선의 맛을 느끼게 하고 싶다면은 그냥 지느러미를 조금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생선의 약간 비릿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느러미 제거를 해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생선의 원물, 우리가 고등어나 이런 갈치나 이렇게 있던, 그러니까 손질이 돼 있는 생선들을 사면 가끔 생선 비린내가 나잖아요. 동태찌개 끓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식초를 좀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잡다한 설명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매운탕을 맛있게 끓일 수 있냐, 어떻게 끓여야 되냐 알려드릴게요. 된장을 한 스푼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우럭은 세척을 한번 해 놓으시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물량 조절을 어떻게 하냐, 정확한 원래 물의 계량은요, 내가 생선을 1kg를 떴어. 근데 생선뼈가 1kg란 말이죠. 1kg면 물이 1리터입니다. 근데 우럭 같은 경우 이 작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00g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 물은 그냥 끓으면서 졸이는 것까지 계산해서 500리터 정도? 500ml죠. 500ml 정도 부어주시면 되시고, 너무 이렇게 계산하기 힘드시면은 라면 끓일 때 물량 맞추시면 되세요. 라면 하나 넣을 때, 두 개 넣을 때 이렇게. 인분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저는 오늘 우럭이 한 마리니까 1인분 기준으로 해서 끓일 거고요. 많이 먹게 되면 2인분, 2명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 마리여도요. 물의 양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운탕을 끓여 보도록 할게요. 우럭 그냥 가볍게 물에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국물을 조금 시원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무를 나박절기로 썰어 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무가 없으면 어떡하라고 했죠? 네, 무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좀 얼큰하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를 이 정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된장 한 스푼. 자,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집에 있는 렌지나 인버터나 어디에 올려놓고 끓이시되 부글부글 끓는 상태에서 10분에서 15분 이상 끓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물이 끓는 전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30분 이상은 냄비를 끓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끓이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잘 끓고 있죠? 끓이다 보면 이렇게 하얗게 거품이 올라와 있잖아요.
뼈째 드실 분들은 요 거품들을 걷어내 주시면 되세요. 뼈째 그냥 드실 분들은. 근데 저는 조금 있다가 체에 걸러낼 거예요. 아직 보면은 국물이 완전히 다 올라오진 않았어요. 조금 더 끓일게요. 네, 어느 정도 다 끓여진 것 같아요. 매운탕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90%는 이미 끝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는 체에 걸러서 다시 한번 끓일 건데, 자, 이제 자세히 이렇게 제가 가까이다 들여다 볼게요. 연기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렌즈 좀 닦고. 보시면은 국물에 기름이 동동 떠 있어요.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뼈국물을 푹 우렸을 때 기름이 동동 뜨는 상태에서 국물이 이렇게 뽀얗게 우러나야 돼요. 이 상태가 돼야 매운탕이 맛있어지는 겁니다. 저는 체에 걸러가지고 국물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체에 지금 걸러줄게요. 저는 근데 이렇게 먹는 게 깔끔하더라고요. 우럭 머리에서도 잔비닐이 나오거든요. 자, 체에 걸러냈거든요. 지금 기름 떠 있는 거 보이시죠? 국물도 뽀얗게 우러나 있고. 그리고 체에 걸러진 거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저기 된장 남은 조각도 있네요. 된장은 굳이 풀지 않으셔도 돼요. 무를 좋아하시는 분은 저 푹 익은 무까지 다시 국물에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요 뼈는 그냥 접시에 따로 덜어가지고 발라 먹을 예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려낸 국물을 다시 부어주세요. 냄비에다. 쏟았네요. 보기에도 벌써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지리로 하실 때는 된장량을 조금 줄이시고 하얀 국물로 내시면 되세요. 그럼 지리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매운탕 양념 있죠? 저희 업장에서 받아온 매운탕 양념이 있으면 여기서는 요걸 넣으면서 이제 간을 맞추면 되는데, 요걸 넣으면 이제 국물이 빨개지기 시작하겠죠. 요게 다대기니까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니까 조금씩 넣으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요거를 쓰지 않을 거예요. 요게 들어가면 더 맛있어요. 요게 조미료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이름도 진조미 식품이네요. 어쨌든 저는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만 집어넣을 겁니다. 고춧가루 양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고춧가루 양은 취향에 맞게. 저는 오늘 한 스푼 반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잘 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매운탕 양념의 색깔이 되는 거예요. 빨갛게 변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야채만 들어가고, 오늘은 저는 두부까지 넣어줄 건데 그렇게 넣으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야채를 넣어주실 때는 파를 먼저 넣어주세요. 파를. 그리고 미나리나 쑥갓은 제일 마지막에 올라갈 겁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비주얼적인 면을 보여드리려고 파도 막 크게 썰어놓고 미나리도 준비하고 쑥갓도 준비하고 두부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도 매운탕의 맛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요 레시피, 요 매운탕 요거 양념 있죠? 요거 넣으시면 되시고, 이거 없으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고춧가루만 넣어서 간이 조금 안 맞는다면 소금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되시고, 근데 짤 일은 없을 거예요. 물이 좀 부족하시다면 이 상태에서 물만 조금 더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끓여주고 파 집어넣고 한 1분? 2분 정도 있다가 쑥갓이랑 미나리를 넣으면 됩니다. 쑥갓이 다 젖었죠? 쑥갓을 얼려놨던 건데 다 녹아서 그래요. 쑥갓도 넣어주고 미나리도 넣어주고, 그리고 제가 아까 우럭 필렛 떠놓은 거 있죠? 저는 우럭 살을 항상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먹는데요. 우럭은 원래 근데 푹 끓여도 살이 잘 풀어지지 않아요. 보시면 살이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우럭 매운탕이 맛있는 거예요. 제가 맛있는 게 아니라 우럭 매운탕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아까 그 필렛도 넣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미나리랑 이제 우럭 필렛 이런 것들은 나중에 넣어주면 되세요. 쑥갓이 있다면 쑥갓도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는 푹 익힐 필요가 없어요. 살짝 데친다는 느낌으로. 저는 뼈 발라 먹는 거 싫어해서. 근데 이것도 가운데 뼈가 있긴 해요. 가운데 뼈가 있긴 한데 그 뼈는 발라 먹긴 편해가지고 그게 있어야지 또 이 원물이 잘 부셔지지 않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담궈서 살짝 익혀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두부도 얹어주면 그럴싸한 비주얼이 나오죠. 이러면 거의 매운탕은 끝난 거예요.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양념장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야채를 뭘 넣어야지, 물은 얼만큼 넣어야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선 뼈를 푹 끓여가지고 그 국물 갖다가 끓이면 어떤 매운탕이든 뭘 넣어도 맛있어요. 빨갛게 먹고 싶으면 고춧가루를 넣으면 그만이고, 지리로 먹고 싶으면 고춧가루를 빼면 그만이에요. 간은 소금으로만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깊은 맛의 매운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꽃게탕도 마찬가지예요. 꽃게탕도 끓이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무슨 양념장을 어떻게 만들어서 레시피는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매운탕 이거 맛있게 드시고 한번 직접 해보세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요. 이게 매운탕의 비법이라면 비법이고, 이게 매운탕의 숨은 비밀이라면 비밀일 거예요. 우리가 매운탕집에서 먹는 매운탕이 특별한 레시피로, 뭐 특별한 양념장으로 해서 그게 맛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 저는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뼈국물만 푹 우리면 누구든 매운탕에 진짜 셰프 정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밍이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매운탕 끓이기 귀찮다고 해가지고 안 끓이지 마시고,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끓여서 깔끔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 끓이고 나중에 생선살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어때요? 제법 그럴싸한 매운탕이 됐죠? 그리고 아까 건져낸 뼈, 살 붙은 거 파먹으면 맛있잖아요. 요거는 따로 건져서 저는 먹고요. 다 넣어서 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매운탕 무서워하지 마시고 집에서 맛있게 끓여서 드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우럭 한 마리로도 이 정도 나오는데 생선뼈가 더 들어가면 더 맛있죠. 항상 밍이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건 아마 제가 QR로 만들어가지고 회 포장하면서 같이 붙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회와 매운탕, 그리고 항상 깨끗하고 신선하고 어떻게든 맛있게 드릴 수 있게 노력하는 밍이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